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저희들이 그 대상이 피부나 모발을 대상으로 한댔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요약해보면요. 피부 생리, 특히 그 중에서 각질층 중에 있는 세라마이드, 그다음에 표피층이죠. 표피층에서 있고, 그 다음에 진피층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여기는 섬유화세포하고 관계된 결합섬유 조직이죠. 섬유화세포. 여기와 관계되는 것이 섬유화세포와 기질섬유로서 하이아루론산, 세라마이드는 피부 장벽과 관계가 있고요. 이 콜라겐이나 섬유화세포나 하이아루론산은 주름, 개선 및 완화. 그래서 주름 개선 및 완화의 기능성, 시각청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한 것은 4가지죠. 레티놀, 아데노신, 레티닌, 팔미테이트. 4번째, 폴리에톡시, 레티닌, 레티드, 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레틴 A와 알코올이죠. 알코올은 OH이죠.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고, 그럼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함량이 몇 프로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2500 g의 아이유 이렇게 되죠. 아데노신은 0.04%. 이걸 퍼센트로 하면 0.015%가 되죠. 그 다음에 레티니 팔미테이트는 이거는 레틴 A하고 팔미테이트하고 에스터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지방산 결합이 더 들어가서 안정성 있게 피부 흡수력을 가져온다고 했죠. 레틴 팔미테이트는 A죠. 자, 폴리에톡시, 레티드, 레틴 아마이드는 0.05에서 0.2 이렇게 사용 제한 원료, 기능성 화장품에서 시각청에서 제시된 사용을 제한하는 원료죠. 사용을 얼마 이상까지 하라 이렇게 제한해 놓은 거죠.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성분들을 주름 개선 및 완화라고 하죠. 그럼 주름이란 것은 주름이란 것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럼 그 주름 형성은 결국은 콜라겐이나 교원 섬유죠. 이게 섬유 사이사이를 뭐 해줘? 붙여준 역할을 하는 거죠. 콜라겐은. 그래서 콜라겐이 어떻겠어요? 분자량이 30만 굉장히 큰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을 잘라서 그럼 자르려면 어떻게 펩신으로 가지고 소화시킨다고 했죠. 펩신으로 잘라서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아텔로 콜라겐으로 만들어야만이 그 면역 반응도 없어지고 우리가 복용을 하든지 화장품에 첨가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레티놀까지는 했죠. 그럼 레티놀은 어떤 섬유예요? 피부 세포를 자극해서 피부 세포 자체에 DNA가 있죠. DNA를 자극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합성할 수 있도록 천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합성할 수 있도록 그 합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티놀입니다. 그래서 레티놀 피부에 도포하면 레티노산으로 바뀌거든요. 레티노산. 음, 액시드로. 이거는 레티노산 자체만 가지고도 의약품으로 사용됩니다. 여드름 치료라든지 건선이라든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트레노 트레, 트레티노인이라고도 하거든요. 레티노산. 이거는 의료용이에요. 근데 레티놀만 우리가 도포하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변환돼 가지고 이 변환된 이 레티노산 역할은 어떻게 해주냐면 레티노산이 레티노산 형태로 되면 이 역할은 섬유화 세포와 진피층이 있는 섬유화 세포 있죠. 섬유화 세포와 상피세포. 상피세포는 어디에 있어요? 표피층에 있죠. 표피층에 있는 상피세포하고 가교를 형성합니다. 파이브로넥틴, 그래서 세포 부착인자, 서로 진피층에 있는 세포와 상피층에 있는 세포 간에 이 파이브로렉틴, 세포 부착인자가 만들어져서 연결시켜줍니다. 누가요? 레티노산이 연결시켜주면 이 연결시키면서 합성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합성하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표피층이 턴오브 그 주기를 가질 때 뭐 너무 가각화가 될 수도 있고 이상각화가 될 수도 있죠. 그럼 가각화는 어떤 거예요? 오랫동안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죠. 표피층에 있는 라멜라 바디 이 구조가 10에서 20층으로 표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으로. 그래서 이 안에는 MMF가 들어있고 이 자체가 세포간지 세라마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자체를 뭐라고 각질이라 하면서 어떤 형태냐 라멜라 바디라고 했죠. 라멜라 층판 구조. 라멜라 바디 층판 구조로 이런 형태로서 10개에서 20층으로 막 쌓여 있는데 각질층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기저층에서 이렇게 기저층이 있으면 기저층에서 이 기저층 자체가 스템셀이잖아요. 스템셀에서 이렇게 세포가 다사다사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핵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이렇게 핵이 있어 이 살아있는 세포가 분열하죠. 유사 분열을 하면은 딸세포가 하나 생겨요. 헤어셀이. 그럼 요 사이사이에 멜라노사이트, 이제 나중에 자외선 들어가면 또 피부 색이라든지 피부 형태라든지 설명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색소가 분출되면 여기서 분출된 식재 그 뭐지 모세포가 딸세포가 이거 다 유사분열 하잖아요. 딸세포가 이게 색소를 잡아먹으면 식작용을 해요. 자외선에 들어가면 그 자외선에서도 타이로신에 관여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멜라노사이트, 색소 형성 세포에 관여하는 게 있고 또 타이로시나제에 관여하는 게 있어요. 그럼 라제라면 효소란 뜻이거든요. 타이로신을 분해하는 효소란 뜻.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브로렉틴은 세포 부착 인자인데 이 파이브로렉틴에 의해서 뭘 해주냐면은 콜라겐 나제가 나와요. 그럼 콜라겐을 효소를 분해하는 그럼 그거 다 단백질 분해 효소죠. 그럼 프로테인 나제라고 불러요. 이 섬유 자체가 이게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인자를 생성해서 이게서 이각 기저층이죠. 기저층에서 그 다음에 유국층으로 가잖아요. 유국층에서 가립층으로 가고 가립층에서 이제 각질층으로 가죠. 그럼 각질층이 쌓이는데 여기 하나가 여기서 분화시키고 이동해가지고 올라오면은 정식, 이동, 분화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을 유국층으로 가고 가립층으로 가고 각질층으로 가는 이 자체를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세포 하나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동하면서 쌓이면 여기 있는 각질 하나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에필레이티드가 되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대사장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레티노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뭐랄까요
메커니즘, 기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레티놀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그 피부에 뭘 해줘요? 노화가 피부 탄력을 만들어주죠. 그 잘 가각화가 안 되고 이상각화가 안 되고 정상적으로 턴오버 주기를 가지면은 피부는 항상 어때요? 그 탄력 있고 각질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피부에 윤기가 없는 거예요. 윤기가 광택도 없고 윤기도 없고 그다음에 광택과 윤기가 없으면 뭐 탄력도 없는 거죠. 그럼 색소는 어떻게 피부 색은 윤기가 나지 않으니까 피부 색은 칙칙해 보이고 칙칙해 보이고 피부 질은 어때요? 피부 결은 거칠해 보이고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질 제거를 많이 하면 물광 피부처럼 반질반질해지는 거죠. 각질 제거가 원활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모든 대사작용이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럼 세포 자체의 수분도 마르지도 않고 이 각질 자체에서도 대사작용이 안 되면은 결국은 이 지금 말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피부의 문제점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자, 이런 설명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러면 레틴 A는 어떠한 기능을 가진나? 레틴 A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레틴 A에 알코올 넣은 것이 레티놀이라고 했죠. 레틴 A라는 것은 기능은 밤에 도파해야 되고 낮에 도파할 때는 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왜냐면 열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전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때 바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낮에 바를 때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돼요. 농도를 너무 과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각질이 많이 벗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능은 레틴 A 기능은 그 노안 및 노화, 그죠? 그 노안이란 거 얼굴이 늙어지는 거죠. 노안 및 주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잔주름을 개선한다는 거죠. 개선하고 또 두 번째는 여드름 크림입니다. 이거는 여드름 크림으로서 피부 염증을 개선해줍니다. 피부 염증을 개선해주고 흉터, 여드름 흉터에 좋은 흉터를 옅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질을 탈락시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탈락시킨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뭐였어요? 파이브로넥틴이 서로 연결시키는 것에 단백질 그 효소들이 잘 나와서 대사장이 원활하게 해준다는 거죠. 각질을 탈락시키고 피지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피지 억제되면 결국은 피지가 뭐예요? 여드름의 원인이 되죠. 피지를 억제시키면서 각질을 잘 탈락시켜야지 모공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피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각질이 안 떨어지고 계속 쌓여 있으면은 피지 막히고 모공도 어떻게 돼요? 막혀버리죠. 그럼 역류해버리잖아요. 그럼 피지가 쌓이면 그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가 형성돼서 피지를 잡아먹는 여드름균이 나와서 이 반응이 생기고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일단 네 번째는 색소 침착. 색소 침착을 개선시키고 얼굴 홍조를 밝게 해줍니다. 얼굴 붉게 막 오른 피가 모이는 거죠. 피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 홍조가 있고 나면 어떻게 돼요? 붓고, 붓기가 오고, 염증이 생기고, 가렵고 이러잖아요. 얼굴 홍조를 밝게 해주는, 밝게 변하신. 그게 결국은 뭐냐면 또 얼굴 홍조 자체가 색소 침착, 오래되면 색소 침착을 할 수 있어요. 검게 변할 수가 없어요.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티놀은 좋긴 좋죠, 기능이. 근데 좋지 않는 것도 여러분들 잘 선택해서 지난 시간에 한 거 주의점 같은 거 잘 보고 하세요. 특히 레티놀 같은 경우는 콜라겐이라든지 콜라겐 먹는 콜라겐 있죠. 그다음에 하이아루론산, 바이타민 C와 함께 복용하며 바이타민 C와 함께 복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데노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아데노신 봅시다.
아데닌을 염기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아데닌 염기라는 성분에서 모든 생물체 세포에 존재합니다. 생물체, 모든 생물체, 살아있는 생물체에는 이 염기 서열이 다 있잖아요. DNA, RNA에서 우리가 분열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데닌, 예, 생물체 세포에 존재하며 생학적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성장과 분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또 콜라겐 합성을 조절하고 주름 완화와 피부 탄력을 준다고 합니다. 아데노신 자체는 비타민 A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우유 비타민 A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나중에 보면은 팔미트산 같은 이런 것도 섞어서 쓰고 뭐 레티네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데닌 같은 경우에는 천연 성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생체 내에 있는 거니까요. 세포 자체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천연 성분으로서 천연 성분이죠. 아데닌은. 아까 콜라겐도 천연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데노신이라는 수용체가 있어요. 수용체와 결합해서 아까 콜라겐도 우리가 저기 레티놀도 어디에 결합했어요? 파이브로렉틴이라고 했죠. 세포 부착 인자 결합 뭐하고 상피세포하고 진피세포 내에 있는 성냐세포하고 결합시켜서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는 거죠. 엘라스틴 콜라겐 형성. 그래서 콜라겐 형성 촉진해주는 아데노신도 콜라겐 형성을 촉진해주고 그 다음에 내피 피부를 증식시키고 그게 진피 피부 증식하고 또 항염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여드름 및 지성 피부에 도움을 주는 지나치게 가용 시 얼굴 부위죠. 그게 거의 다가 주름 개선제는 지나치게 가용하면은 홍반 현상이 일어나고 또 건조해지고 이렇게 합니다. 상처 치유와 여드름에 그러니까 여드름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여드름 치료제 별로 없어요. 살리신살 뭐 특히 바를 많이 사용하는데 바하고 뭐 인체 세정제 이거 0.5% 살리신 0.5% 인체성 2% 이렇게 사용하는데 아데노신이나 아까 레티놀도 여드름 치료제로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그게 기능성 화장품이 여드름 아니라도 지금 여기 우리가 그 외의 역할들이 많잖아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정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쓰면은 어떻게 해서 저농도에서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넣어서 같이 쓰면 시너지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화장 조제 관리사들은 이 부수적인 것들을 여기 아데노신이 가지고 있는 콜라겐 합성도 했고, 아까 레티놀도 콜라겐 합성을 했고, 그 다음 여드름 치료했고, 흉터라든지 뭐 색소 침착 같은 것도 색소를 10개 해주고, 이제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제품을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주름도 완화하고 탄력도 주는 대신에 또 여드름이라든지 건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티닌 팔미테이트. 자, 레티닌 팔미테이트 하면은 팔미테이트는 뭐예요? 우리가 그 지방산에서 탄소가 몇 개였어요? 탄소가 16개에 수소가 32개에 산소가 2개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방산은 COO 카복시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CO를 빼면 어떻게 돼요? 탄소 15개, H 한 개 빼야 되죠. 그럼 31개에 COOH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면 구조식은 어떻겠어요? 이거를 몇 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탄소 15개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봅시다. 어떻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 COH면 OH 이중결합 O 되죠. 그럼 탄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그죠? 15 나오죠? 그러면 여기까지만 그리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럼 수소는 몇 개예요? COH가 또 그린 거 맞네요. 이거 다 포함돼야 되죠. C도 탄소잖아요. 그죠? 다시 올려버렸네. 자, 그렇게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지방산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레티닐은 원래는 레티놀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얘기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 팔미테이트가 붙은 거거든요. 팔미트산이 붙은 거니까
그 에스트 결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레티놀 자체가 아까 불안정하다 했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쓰고 또 바를 때는 수렴 그 크림 물이 많이 들어있는 수분 크림을 많이 발라라 했고 뭐 낮에는 저기 열이나 삐치나 뭐 이런 것을 불안정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체가 불안정해서 뭘 붙였어요? 팔미트성과 결합해서 피부의 안정을 흡수시키는 역할을 더디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안정성을 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네틴이 에스트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피부 상피적인 뚝배를 증대시켜 단백질 생산을 촉진,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일부 여드름 화장품에서 사용. 주름 개선 제품은 거의 다 여드름 화장품 다 사용되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외의 어떤 역할들도 봤다가 이제 뭐 사람들 피부가 다 제각기 어떤 복합성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서로 참고해서 사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팔미트산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 팔미트산 구조식이래요. 잘 그려놨네, 여기, 그죠? 이거 에스터, 팔미트산 플러스 레티놀 했을 때 이렇게 구조식이요. 구조식을 보면, 아, 이게 포한지, 불포한지, 그 다음에 이건 지방산이면, 그럼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수용성이 아니고, 유용성이라는 이런 느낌을 가진데, 포화 같으면 좀 굳어 있는 거잖아요. 딱딱하게 이중결합 아니에요. 이거는 이중결합이 아까 레티놀 같으면 있었는데, 팔미트산과 결합되면서 불안정하지가 않죠. 왜냐면 이중결합들은 불안정하잖아요. 뭐, 산, 저게, 건성류 같은 경우 불안정해서 빛이나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중결합 다 없어지고 팔미트산이 붙으면서 단일결합으로 쫙 만들어졌잖아요. 화지방산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안정성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이 구조식을만 봐도 아 이게 어떤 물질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메틸기가 들어가 있으면 다 뭐예요? 그죠? 그러면 수용성이 아니고 지용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설명들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폴리에톡실레이티드,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 그 다른 말로 메디민 A라고도 합니다.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틴 아마이드를 메디민 A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레티노산, 레티노산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뭐와 뭘 연결해 상피세포하고 섬유세포 간에 연결해주는 단백질 분해 효소죠. 그래서 레티노산을 폴리에톡시 글라이콜 하면 벌써 여긴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OH가 들어간 게는 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수산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P, E, G, 이가 알코올이잖아요. 그러면 수분이 들어가서 어떤 보습성을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합된 성분이다. 레티놀 유도체로서, 그러니까 레티놀은 바이타민 A지만은 그 자체를 가지고 또 다르게 유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 물질에서. 레티놀에 비해서 열과 빛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고 레티놀의 장점을 모두 갖추며 경피 흡수율도 높아서 피부 재생을 도움을 주는 기능성 원료다. 뭐 우리나라 LG에 있는 조한 어느 분이더라 뭐 그분이 특허냈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이중결합 같은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그죠? 여기에 또 산소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산소가 들어갔다 많이 보통 여드름 피부는 현기성균이거든요. 그게 왜냐면 모공을 이렇게 모공한 자체 안에서 뭐 형성되니까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공기를. 현기성이니까 산소를 많이 주며 공급해주며 현기성균이 사멸해요. 사멸. 죽어요. 그래서 어떤 케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치료나 케어 역할을. 산소가 많이 공급될수록 현기성균은 싫어하니까 공기를. 그러니까 그 균이 죽게 돼 있죠. 자, 그래서 피부 재성을 주는 기능성 원료, 노화 억제 물질이고 가다신 항상 피부 건조돼 애민성 피부로 전환이 가능하며 자외선 노출에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뭐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죠. 그냥 어떤 것을 좀 더 첨가시켜서 안정성 있게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얘는 만 아이유 구라에 많이 였잖아요. 안정성이 이 레틴 아마이드 이 들어가가지고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복잡한 구조로 되니까 분자가 커지죠. 그 분자량들이 커지면은 천천히 흡수하게 되고, 그죠? 그럼 덜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안정감이 있다는 거지. 그 외에 이제 펩타이드 같은 거는, 펩타이드는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돼서 되는 거잖아요. 아미노산 두 개가. 그럼 펩타이드는 아미노산 기본 구조식이 이렇게 R기가 있으면, 여기에 NH2, COOH, 여기는 H. 그건 탄화수소 화합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기, 예. 어떻게, 그럼, 아미노산 기본 구조식이 CH, NH2, COOH에서 알키리 R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구조식을 풀어보면 H 말단에서 N, 자, N, H, C, H, R이 이제 알킬기, 뭐, 단백질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죠. C, OH, 이렇게 구조식이 되죠. 그럼 또 다른 아미노산 H, N, H, 아미노기 C, H, R2, C 이퀄 O, OH 이렇게 나가면 여기 있는 OH하고 H가 결합되면 화합물이 되죠. 그럼 화합물은 H2O 하면은 수산기와 수소기가 합해됐는데 두 개가 화합물이 되면 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물이 되면 이게 빠져나가 버리죠. 그래서 C 이퀄 O NH. 그래서 요거는 CR1 CH. 그래서 요 H N 말단이 시작하니까요. 또 여기도 CR2 H. 이렇게 구성되죠. 그러니까 아미노산 한 개와 또 다른 아미노산 한 개가 결합되면 물이 빠지고 나면 이게 펩타이드잖아요. 펩타이드. 결국은 아미노산, 그 외에 아미노산 구조식들이, 아미노산들이 피부 장벽, 보습 장벽을 형성해요. 아미노산들이 뭐 여러 가지, 한 11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피부 장벽 역할을 해요. 피부 보습 장벽. 뭐, 발린, 트레오린, 트립토판, 히스타민, 로이신, 아이스로이신, 뭐, 아이스로이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합치면은 11가지 아미노산들 피부 보습 장벽을 하니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되면 펩타이드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주름 개선 역할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MMF, 천연 보습 인자도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가 있죠.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물을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피부 장벽도 있고, 피부 보습하면은, 피부 보습, 피부 수분 역할을 하는 거는, 수분 역할을 하는 거는 뭐예요? 아까 세라마이드 같은 거, 레시틴 같은 거, 히아루론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다 수분을 이렇게 가다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종류들도 다 우리가 이런 물질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화학 베이직을 무시하고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이런 공부들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럼 결국은 탄수화물도 좀 알아야 되죠. 탄화수소 화합물이 기본이에요. 탄화수소 화합물이 기본이, 탄화수소 하면 탄화수소 화합물이잖아요. 이게 탄화수소 화합물이지. 탄수와 수소의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유기화학이죠. 네, 유기화학을 아셔야만이 이 모발에 들어갔을 때, 모발도 물론 피부나 모발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미노산 구조가 이루어져 있죠. 왜냐하면 모발 피부 자체가 케라틴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케라틴은 뭐로 되어 있어요?
케라틴은 그죠? 이 아미노산 구조로 이루어져요. 그럼 모발이나 피부에 있는 케라틴인데 피부는 우리가 소프트 케라틴이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모발은 하드 케라틴이라 하잖아요. 예,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조금씩 들어가면서 화학식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그냥 기능성 화장품 해갖고 몇 퍼센트의 함량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생겼고만 한다면 결국은 단답형의 그 어떤 수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장애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답을 해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가진 가지가지의 어떤 유형들을 추리해내면서 과학적으로 근거를 밝히면서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좀 급하다고 해서 답만 외우고 가는 것보다 그 원리를 깨닫고 가는 것이 오히려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죠. 멀리 가서 또 배우러 또 다시 오는 것보다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는 것이 제가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피부 이제 두 번째로 주름 이제 개선과 완화에 대해서 했고요. 이제 피부 장벽 기능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부 장벽이란 것은 딱 생각하면 뭐가 나왔어요? 라멜라 바디가 딱 나오죠. 피부 장벽을 이루는 라멜라 바디는 결국 두 가지죠. 라멜라 바디는 뭐예요? 층판 소체잖아요. 층판 소체. 라멜라, 층판 소체예요. 그게 중층 상피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층이, 그 깍지층 하나에도 똑같은 저기, 세포층이 막 각질층이 쌓여 있잖아요. 층판 소체. 어떤, 그, 기능을 하는 작은 몸체라고 보면 되죠. 그 몸체 안에는 층판 가립이 있죠. 층판 가립이 있고, 그 다음에 층판 가립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MMF, 천연보습인자가 들어가 있죠. MMF에서는 아미노산이 잡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아미노산 구조가 천연 수분을 더 많이 붙들고 있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난 2차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지문이 만들어지면서 답을 골라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답형으로 외워가지고는 딱 답만 맞출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좀 아시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절차가 굉장히 더 조금 영속적 이해를 가져올 건데 답만 알아가지고는 고객한테 대입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가립이 세포간 지질이에요. 그러면 세포간 지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냐? 주로 이제 세라마이드가 한 50%죠. 지방산이 한 30%죠. 콜레스테롤이 한 15%예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세포간 지질하면 세라마이드라고 생각하면 되죠. 거의 세라마이드인데 세라마이드는 그 천연 성분이죠. 요 자체도. 근데 사실은 피부 장벽 낀 세라마이드가 인정을 받지는 않았어요. 아직 저기 기능성 화장품 식약청에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세라마이드가 한 7종류가 있는데 우리 인체에서 생화학적으로 체내에서 합성되는 게 7가지가 있어요. 예, 세포간 지질은 보통 세라마이드 자체로만 쓰지 않고 인산화콜린이라고 해서 같이 붙여갔어요. 아까 레티닐 팔미테이트라고 했잖아요. 팔미테이트, 그게 팔미트산하고 혈압, 에스터화 시켜서 사용하듯이 이 지금 세라마이드도 그렇습니다. 인지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지질. 그래서 인지질은 머리 하나에 꼬리 두 개예요. 그래서 머리 하나에 꼬리 두 개가 이중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이 속에는 MMF가 있고 또 여기 자체도 꼬리로 뭐 이렇게 구성될 수도 있어요. 이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뭐 다른 물질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안에 내막은 마이너스고 밖에는 플러스예요. 이런 전 이온을 띠면서 어떤 물질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을 그렇다면 그런 구조에서 생각해 보면 외부의 물질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겠죠. 외부 물질을 미생물이라든지
인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항원을 같은 거는 안 받아들이겠죠. 그 다음에 내 내부에 있는 걸 밖으로 안 내보내겠죠. 그럼 수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럼 세라마이드가 무너져 버리면 어떤 현상인가요? 이 층이 무너져 버리면 이상각화가 일어나죠. 계속적으로 그 어떤 정상적으로 그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상각화 현상이 일어나고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아토피 현상들이 일어나죠. 간지럽고 뭐 균이 침투하면 간지럽고 뭐 홍반이 생기고 뭐 이런 역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고 그다음 계속적으로 이게서 더 파생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냥 여기 있는 답들만 딱딱딱 외우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피부 톤과 피부결을 개선시키는 세라마이드. 왜냐하면 각질층 맨 바깥층을 최외곽층이 존재하면서 밖에서 들어오는 이물질을 보호하고 안에서 빠져나가는 수분을 막아주는 그런 피부 트러블, 이가 손상이 되면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은. 그 세라마이드는 햇빛이나 나이 등에 의해서 피부 장벽이 약화되면 수부적 증상과 피부 트러블이 생긴다. 이거를 조금 전에 주름 개선이라든지 뭐 피부 장벽, 여드름, 노화 뭐 이런 내용들을 이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다 그래요. 그러면 뭐로 갖고 연결해야 되냐? 결국은 피부의 생리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생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식이 있죠. 각각의 층이 가지고 구조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럼 그 역할이 무너졌을 때 어떤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해서 보조작용을 해가지고 이 생리를 도와주는 역할, 복원시킨 역할을 하는지를 그 구분해서 외운다면 여러분들이 뭐 이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구분은 되죠. 뭐 조금 전에 주름 개선하면 그 원인이 첫째는 뭐예요? 주름 개선하면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화 세포, 그죠? 그러면 거기 뭐가 들어가요? 레시틴 들어가면, 레티놀이 들어가는 거는. 지금은 피부 장벽 같은 거 세라마이드 하면은 뭐가 생각나? 레시틴이 생각나죠. 레시틴이 뭐예요? 콩 같은 데서 있는 단백질도 되죠. 달걀, 노란자에 있는 단백질도 되죠. 그러면 생체막을 보호해준다는 말이죠. 생체막. 그럼 우리 사람의 생체막을 보호해주는 건 세라마이드 아니에요? 그 인지질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이 이 세라마이드 때문에 잘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요? 리포솜 형상을 만들죠. 지금 이중충 있잖아요. 이게 리포솜이에요. 엠보싱처럼 뽕뽕 이쁘시네. 그래서 리포솜 내 피부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침투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읽어보면 되겠죠. 뭐 세라민 부족 시는 어떻게 되고 피부 속과 겹치 수분이 쉽게 증발하고 손실되면서 탄력이 저하되고 탄력 저하되면 주름 생성되고 건조해지면 거칠거칠 각색이 발생하고 그래서 세포환질을 만들어내는 물질이 층간 소체, 아까 라멜라 바디죠. 층간 가립이네. 그래서 그 가립층에서 이미 초자유리 가립이라고 되게 그 조금 뒤에 가면 나오려고 모르겠는데 플라그린이라고 각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립층에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서 위로 밀어 올리는데 가립층 층이 무너져 버리면은 피부 장벽이 완전 이상각화가 된다는 거죠. 자,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들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세라마이드. 그러면 몇 프로 적용하냐? 0.05에서 1%. 기능성 주성분으로 미지정되었지만은 화장품에는 이 정도에 사용한다는 거죠. 0.05에서 1% 정도.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해짐을 완화시킨다.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무너지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아토피. 그죠? 아토피 피부가 생기고. 콜레스테롤이 무너지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뭐가 생길 것 같아요? 지방산이 무너지면요? 피부 pH가 무너지는 거죠. 약산소 4점에서 5점. 콜레스테롤이 무너지면 노화 피부가 돼요. 그래서 각각의 그 비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율이 어느 거는 많고 어느 거 적고 하면 이 정도의 비율들을 맞춰서 형성돼야만이 어때요? 세포막 자체가 구조가 정상적인 구조가 된다는 거죠. 어느 거는 많고 어느 거는 적다 하면 그 나름의 무너졌을 때 결국은 지방산이
적게 나온다, 적게 포함된다 이러면은 아까 피부 pH, 산성도가 무너져 버려요. 피부 산성도가 무너져 버리면은 균이 어떻게 돼요? 균이 서식하기가 좋죠. 일단 외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니 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게 피지막이고 각질층이잖아요. 근데 그 pH가 무너졌다면 피부 안정성이 무너진다는 거죠. 자, 이제 조금 세라마이드랑 콜레스테롤,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포화지방산 결국은 이거 몇 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8개, 8미터산일 것 같아요. 포화지방산 거의 8미터산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아까 8미터 산하면 C 16, H 32개, O 2개죠. 그럼 O 하나, 2개잖아요. H 요 둘, 넷, 여섯, 둘, 넷, 여섯, 여덟, 둘, 넷, 여섯, 여덟. 요거 3개가 붙겠죠? C, H 하나, 둘, 3개잖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여기 H가 32개 나와요. 이렇게 계산하는 법까지 무슨 산 이거에 대한 내용도 지문이 막 나와요. 여러분들 시험 치러 가보면요. 그래서 뭐 하나 정말 기본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맞춤 조제관리사, 맞춤 야정 조제관리사의 자격인 것 같아요. 시험 문제가 아주 저로서는 참 재밌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어우러져서 그냥 단답형으로 아는 것보다 그 베이직까지도 다 알아야만이 고객한테 설명해 줄 때, 왜냐면 이 인체 잘못하면 굉장히 유해한 선물로 저게 유해한 물질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인체에서 바른다든지 먹는다든지 굉장히 유해한 물질인데 그런 물질들을 그냥 어설피 알아가지고 고객한테 처방한다는 거는 고객한테 오히려 독을 주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공부를 차분히 했으면 좋지 않겠나. 자꾸 공부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귀찮지만은 해야 돼요. 자, 세라마이드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뭐예요? 지용성이죠. 아까 유지라 했잖아요. 세라마이드는 유지거든요. 그게 다 사슬형으로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자, 콜레스테롤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골이 환을 지었죠. 골이 환을 지우고 불포화 지방, 불포화 골이 아니죠. 또 포화 지방산도 사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결핍되면 아토피 피부염 낸 데 있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부족되면 노화 피부가 된 데 있고, 포화 지방산이 부족되면 약산 피부의 pH, 산성이 무너진다. 피부 산성도가 무너져 버려요. 이 농도가 이런 구조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 3개 합해갖고 뭐라고 부르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3개 합쳐서 뭐라고 했어요? 층판, 뭐죠? 과리, 라멜라, 그레뉴얼. 그럼 여기 이거 플러스에 층판, 과리, 플러스에 이걸 보고 다른 말로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죠. 지질이라면 뭐 지방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다 지방되어 있단 말이죠. 지질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되어 있는 것이 MMF죠. 케라틴 플러스 산소 케라틴. 케라틴이 산소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천연보습인자가 돼요. 그래서 층판가리비솔 그러면 이 아들은 합해서 뭐라고 해요? 층판 소재. 다른 말로는 라멜라 바디. 그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딱딱딱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MMF는 아미노산, 아까 아미노산 얘기 많이 했었죠. 아미노산. 그 다음 무기염, 염소, 나트륨, 칼륨, 아민, 마그네슘 이런 무기염이나 피롤리돈 카복실산이라든 젖산염,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MMF예요. 그 다음에 세포간 지질은 층판 가립으로서 아까 층판 가립이라 했잖아요. 수분과 진성 물질 투과를 이 물질 투과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단어들이 다 나오죠. 인지질이라든지
체외각층이라든지 각질층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파워포인트예요. 그래서 파워포인트인데 사실은 이게 맞춤의 화장품 조제 관리학이라는 책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설명을 제가 그냥 쭉쭉 읽으면서 중요한 것만 줄 것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읽긴 읽었는데 또 뭘 읽었는지 잘 모르니까 오히려 조금 차근히 해서 한 개라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게 그 다음 것을 또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니까요. 여러분 제가 조금 지겹게 하더라도 반복하더라도 잘 참으셔서 공부하세요. 저도 미용사거든요. 저는 화장품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헤어 미용을 하는 미용사예요. 제가 알아봤자 피부라든지 모발에 대한 구조, 생리,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그 테크닉을 해요. 뭐 펌을 한다든지, 염색을 한다든지, 커트를 한다든지, 두개피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테크닉을 하는 사람인데, 테크닉을 해도 그 염색을 할 때 염색제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 뭔지, 또 내 모발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뭔지, 그래서 그 성분과 구조가 만났을 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발현되는지 이런 것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화장품이 제 앞에 다가와 있어도 이게 팬데믹 상태에서 음, 이제 어떤 상황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도 미용을 한 사람이 화장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피부나 모발이나 기본 베이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플랫폼이죠. 다른 학문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쓰고 있는 화장품과 지금 내가 쓰고 있잖아요. 얼굴에 쓰는 화장품이라든지 모든 세정제라든지 뭐 내 스스로가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집대성화하기가 피부나 모발을 알기 때문에 기능을 알기 때문에 이 화장품이 더 쉽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용기 가지시고 뭐 단어가 너무 많아 뭐 그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여러분들 힘내셔서 좀 힘드시지만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라마이드 함유 섬유는 쭉 다 얘기한 건데 한번 쭉 보면서 갈게요. 세라마이드는 친수, 다량의 물 보유. 그럼 MMF죠. 친유, 자기 막이니까 물의 이동을 막는. 그래서 피부 속에 수분을 가두면서 피부 내 모순력을 유지하는 것이 세라마이드에서. 세라마이드는 친수, 친유를 모두 지닌. 아까 어떻게 그렸어요? 머리가 친수죠. 계면활신제 같으면 이 구조가 이래요. 계면활신제 한 개 구조예요. 지방산이 이렇게 사슬 구조로 돼 있고 이 머리에서 음이냐 양이냐 양쪽성이냐 비이온이냐 이렇게 가 계면활성제가 되거든요. 친수고연 친유예요 사슬이는. 근데 세라마이드는 이게 두 개예요. 이렇게 사슬 구조가 여기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차이점은 지방산이 두 개다는 거, 친수는 한 개인데 예, 지방산이 두 개니까 어때요? 더 물을 많이 가두겠죠. 못 나가게 할 거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세라마이드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과 지질, 교들의 배열된 라멜라 구조를 형성하며 피부 장벽, 이거는 물이고 야는 기름이랬죠. 교들은 구조를 장벽, 그래서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시킨다. 또 악질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는 세포간 지질로서 기질 성분의 절반가량을 아까 50%를 했잖아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이 15%고 지방산이 30% 했잖아요. 또 더불어 체내 수분유의 피부 장벽 강화 기능을 통해서 보습부터 피부 진정 역할을 하죠. 각질이 들뜨, 플레이킹 현상 이렇게 끓으면 하얗게 가을이나 이럴 때 보면 여러분 피부 하얗게 뭐 가루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플래킹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걸 진정시켜준 각질, 그 다음 손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피부 모으는 동시에 빠져나가지 못할 가두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분을 공부할 수 있는 성분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크다는 거죠. 사용한다는 거죠. 자, 세라마이드 종류는 아까 7가지가 있대죠. 우리 생체 내에서. 그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것은 한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5가지거든요. 셋, 넷, 다섯, 7가지 중에 5가지 좀 많이 썼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요거예요. 요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뒤에 이제 고조식 그려놨거든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세 개를 혼용해서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EOP하고 뭐 MP를 같이 MP하고 AP를 같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까 시너지 효과 이야기해줬죠. 레티놀 같은 것도 비타민 C라든지 뭐 히아루론산,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섞어서 좋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 아까 뭐였어요? 세라마이드 구조죠.
야는요, 인사나 콜린이 이거 같이 붙어가지고 더 저게 안정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핑고 지질이라고 해요. 왜 스핑고라면 스핑크스 해가지고 이집트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해갖고 스핑거라고 붙인 거예요. 지질이라고. 그래서 보면 되세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뭐 사람의 피부 아홉 개 다양한 세럼 존재. 가장 흔한 세라마이드는 이거 MP라고 있죠. 그래서 번호로 붙여놨을 뒤에 보면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죠. 이렇게 쭉 표가 구조식 보시면 여러분들 뭐가 다른지 사슬 구조가 누가 길고 짧은지 보면 어느 게 좋은지 아실 거 아니에요. 구조 굉장히 길죠. 네. 그다음 많이 쓰는 게 세 번째랬죠. 이 구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구조를 보면 얘가 지질인지 수성인지 유성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구조를 여러분 눈에 익기 위해서 이 구조 하나 저도 쓴다는 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해놓은 이유가 여러분 공부에 도움 되시라고 한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자꾸 익혀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세라마이드는 피부 만들어진 천연 지질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몸에 존재하는 물질 때문에 화장품에 첨가되어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또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고 피부 보호 기능과 수분 보존력이 크다 했죠. 피부 장벽 유지, 노화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노화 안티라죠. 자, 에이징이랬잖아요. 에이징인데 노화를 예방한다 이런 뭐에 안티를 붙이는 거죠. 안티 에이징이라고 해서 아주 넓은 의미로도 사용된다 했습니다. 눈가 얇은 피부 노화 방지에는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참고로 설명할 수 있는 요지들을 많이 써놨으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 같은 다 시너지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면 설명 또 하기로 하고요.